안녕하세요. 오늘은 양미경 수필집 생각을 겨냥한 총 중에서 생각을 겨냥한 총을 읽어보겠습니다. 언젠가 책에서 읽었던 이야기다. 독일의 철혈제상이라고 일컫던 비스마르크가 어느 날 친구와 함께 사냥을 가게 되었다. 그런데 친구가 발을 헛디뎌 그만 늪에 빠지고 말았다. 친구는 빠져나오려 노력하지 않고 손을 내밀며 살려달라는 소리만 지르고 있었다. 이미 목까지 빠져버린 그는 살아야겠다는 의지를 상실한 채 오로지 구조해주기만을 바라고 있었던 것이다. 잠시 생각하던 비스마르크는 갑자기 총을 들어 친구의 머리를 겨누었다. 그리고 말했다. 자네를 건지려고 내 손을 내밀었다가는 나까지 빠져 죽을 걸세. 그렇다고 그냥 두면 고통만 당하다 죽을 텐데 이는 친구의 도리가 아니니 내가 자네 머리에 총을 쏘아 고통을 덜어주겠네. 부디 저승에 가서도 내 우정을 잊지 말게나. 비스마르크가 실탄을 넣고 방아쇠를 당기려는 신용을 하자 깜짝 놀란 친구는 필사적으로 허우적거렸고 다행히 늪 가장자리까지 나올 수 있었다. 그제야 비스마르크는 손을 내밀어 그를 끌어올렸다. 항의하는 친구에게 내 총이 겨냥한 것은 자네의 머리가 아니라 자네의 생각이었네.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두 번은 수렁에 빠지기도 한다. 나 역시 어려운 상황을 여러 번 겪었다. 지난해에는 정말 깊은 수렁에 빠지고 말았다. 가족과 함께 운영하던 사업체가 문제가 생긴 것이다. 크지는 않았지만 거기엔 우리 가족의 생계는 물론 손주들 미래의 꿈이 담겨 있었다. 가진 것을 모두 잃게 되었다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재산상의 손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사업체가 넘어가고 집이 넘어갈 때만 해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당장의 두려움이었지만 현실적으론 그 후가 더 문제였던 것이다. 채권자들이 몰려오는가 싶더니 어느 날인가는 집 앞에 장송국을 틀었다. 그제야 깨달았다. 이런 것은 재산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된 모든 것, 가까운 인연과 수십 년간의 추억까지 몽땅이었다는 것을. 채권자를 만나게 될까 두려웠고 심지어는 위로해주는 사람들조차도 만나는 게 겁이 났다. 내 스스로 감옥 아닌 감옥에 2달 갇혀 지내다가 초죽음 상태로 집을 떠났다. 경기도에 있는 친척집에 보찜을 풀어놓고 다락밤에 몸을 눕히고 비로소 숨이 내쉬어졌다. 빈손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문학마저 버려야 했다. 가진 모든 것을 잃고 이웃과 친구를 잃고 추억도 잃은 터에 내 삶의 등불 같던 문학까지 잃는다는 건 내게 죽음이나 다름없었다. 전화번호를 바꾸고 1년 가까이 집거했다. 희망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그 상태가 얼마나 더 오래 계속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뒤늦게 소식을 들은 문우들로부터 메일이 오기 시작했다. 한 동인은 남편과 함께 당신 집에 와서 기거하라며 가슴 찡한 초대까지 해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존경하는 선배의 따가운 질책을 받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다시 시작하라. 당신보다 어려운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랬다. 가진 것을 모두 잃었지만 아무도 내게 문학마저 놓으라고는 하지 않았다. 문학은 내게 마지막 보루이며 정신적 자산이었던 것이다. 마음을 추스르고 용기를 내어 문단에 얼굴을 내밀었다. 적어도 이곳에서만은 예전과 달라진 게 없었다. 달라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순전히 내 생각일 뿐이었다. 이후 활력을 찾으면서 일도 조금씩 풀려가기 시작했다. 고향에 남아서 재기를 위해 동분서주하던 남편은 다시 일을 시작했다. 나도 집으로 돌아왔다. 모든 것이 옛날 같지는 않지만 적어도 늪에서 빠져나온 것은 분명했다. 머리가 아니라 생각을 겨냥했던 비스마르크는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가. 절망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현실이 가장 최악의 늪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늪에 빠지는 사람도 많다. 힘들 때 자신에게 닥친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생각해 본다면 그것이 바로 비스마르크의 총은 아닐는지. 감사합니다.